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일찍 만나게 됐습니다. 6편의 나름대로의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작은 사물을 내 나름대로 살펴보고 살펴본 바를 그냥 적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욕심이 좀 생기죠. 나도 시를 쓰고 싶은데 누구에게 나 이렇게 시 썼다라고 내놓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약간 성급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가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시는 은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유는 A는 B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은유 그러면 제일 먼저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하는 작품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내 마음은 이라고 하는 것을 작품의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지금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눈도 좀 붓고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세수하고 여러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 마음은 어떨까? 아주 평온합니다. 지금 저희 이 연구소가 이 도로가인데 지금 새벽이라 차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컴퓨터 돌아가는 소음만 조금 들리죠.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죠. 지금 평온하고 잡념이 없고 그러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시다운 표현을 지금 쓰려고 한다면 모두 다 줄이자.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이음절로 정하자. 지금부터 호수를 떠올리면 되겠죠. 호수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깊은 산 속에 있는 댐, 얼마나 아름다운 호수가 되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장면이 호수에 비춰지죠. 야, 참 평온하구나. 이제 시가 된 것입니다. 아, 시는 은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A는 B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6번 공부해오는 동안에 사물을 보고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적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바꿔볼까요? 하늘은 찡그린다. 야, 하늘이 찡그려? 하늘을 찡그린다라고 하면 물론 의인화시킨 것은 맞아요.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했죠. 찡그린다. 야, 그럼 뭘까? 아, 지금 구름이 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늘이 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 비가 내리는구나. 하늘이 통곡한다. 그러면 천둥 번개가 치는구나. 하늘이 웃는다. 그러면 햇볕이 쨍쨍 쬐구나. 여러분, 시가 되죠. 벌써 두 가지를 배운 거죠. 아, 시는 은유구나. 또 하나는 사물을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의인화시킨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뭐처럼 그랬죠. 이것을 직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은유, 직유 다 배웠는데 시험 보느라고 배웠기 때문에 재미없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7번째 시간에서 드디어 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날에 은유, 직유를 이야기하니까 훨씬 쉽게 다가오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이것을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빗대어 호수로 표현할 때, 호수요 할 때 이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관념을 A로 보고 보조관념을 B로 본다면 A는 B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뭐처럼 뭐하다, 뭐뭐와 같은 무엇 그랬을 때 보조관념을 앞에 놓고 처럼 가치를 붙여놓고 뒤에 원관념을 뺀다면 B처럼 A하다. 이게 직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직유나 은유 둘 다 시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시적 표현에 가깝습니까? 라고 한다면 둘 다
좋은 표현이지만 시인들은 일반적으로 은유를 한 단계 높은 시적 표현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뭐뭐처럼 같이보다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미소는 장미다라고 한다면 나의 미소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장미를 빨리 떠올려 보는 거죠. 와, 장미 요염한데?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저 친구의 미소는 장미다. 그것도 흑장미다. 너무너무 빨개서 흑빛에 가까운, 검은 빛에 가까울 정도니까 얼마나 요염하겠습니까? 야, 저 친구의 미소는 정말 요염하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그 흑장미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유 아시겠죠? 오늘부터는 가능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그동안은 길게 늘어뜨렸다면 이제는 짧게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자, BC 55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분은 책을 참 많이 읽었다 그럽니다. 시경, 서경, 역경, 이게 바로 사서 삼경 할 때 이제 삼경인데 시경을 많이 읽었대요. 거기는 한 305편 정도의 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세 글자로 요약했대요. 시는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한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 무, 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사자죠.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 사악함,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다. 시경에 있는 305편의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삼음절입니다. 아, 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거기서는 사적인 사심, 모두 순수한 것이 담겨 있는 것이지 안 좋은 생각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시경을 여기 빼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물론 현대역으로 된 거죠. 잘 불빛 때문에 안 비치네요. 이게 시경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다 읽으시고 무엇을 생각하든 간에 그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시를 어떻게 명명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볼 때마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6번 동안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 나름대로의 생각, 그리고 생각은 아니더라도 끄적끄적 적어놓은 것을 남들에게 나 이제 작품 쓰고 있어 라고 한다면 시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시를 쓰려면 첫 번째 은유, 무엇은 무엇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또 내 마음은 바다다. 여러분, 이희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초등학교 2, 3학년 때 글짓기 쓰라 그랬다가 엉뚱한 이야기 했다 그랬죠. 야, 하늘이 저 늦가을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데 바다와 같아. 근데 바다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나에게 쏟아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양동이를 뒤집어 썼다라고 했죠. 저는 하늘은 바다다라고 은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거꾸로 쏟아지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소년이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근데 이희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벽공으로 표현했습니다. 벽은 풀을 벽자죠. 상점 벽해 또는 프랑스 사람들의 파란 눈을 벽안 그러죠. 공은 허공이죠. 그래서 손톱으로 톡 튕기면 쨍 하고 금이 갈 듯 파란 유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파란 하늘을 이렇게 손톱으로 톡 튕기면 쨍 하고 금이 갈 듯하다. 이런 것을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번 동안은 많은 사물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열 설명했다면 오늘 7번째 시간은 이제 그것을 함축적으로 응축해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 8번째 시간부터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물을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이제 조금 시적 표현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깨웠네요. 죄송합니다.